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더위에 잘 계셨습니까? 네,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저는 네. 아 진짜 여름을 너무 빨리 느끼고 있어요. 아유 진짜 더워요 요새 31도만. 우리 고지부 PD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정말 말씀처럼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밤에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선풍기로는 이제 안 되겠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그래서 큰일 났어요. 빨리 장만을 해야겠는데. 시원한 거 찾아서 이리저리 네. 다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황민호 대표님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저희 넷이서 이야기를 한번 꾸려가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하영 선생님 준비해 오신 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6.25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내가 6살 때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남한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인데 전쟁으로 사망한 국군은 137만 명, 부상은 46만 명, 실종은 8천 명, 그리고 민간인 사망과 학살이 37만 명, 부상이 23만 명, 납치가 39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불이 150만 명, 총계 그래서 44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총 인구의 22%가 죽거나 납치되거나 행불이 되었습니다. 유인군 사망자도 많아서 사망이 18만 명, 부상이 56만 명, 실종이 4천 명. 그리고 북한도 피해가 있어서 약 14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겪은 6.25는 어땠을까요? 6.25가 일어나자 한 달 만에 큰 형이 군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나이 20살에 입대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환송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옥천읍까지 따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모여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불길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을에 라디오 한 대 없었기에 한 사람이라도 옥천읍에 가면 소문을 듣고 와서 온 마을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매일매일 그 소식이 궁금했고 매일 들리는 소문이 불려져 오더니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집집마다 피난 가기 위해 보리를 볶아서 미숫가루를 만들기 위해 맷돌을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집도 어머니는 보리 미숫가루를 만들고 남자들은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 언덕을 아버지와 형은 괭이와 삽을 들고 낮이고 밤이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도 때도 없이 호죽기, 제비같이 생긴 비행기를 호죽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호죽기가 하늘을 가르는 굉음을 내며 앞산을 넘어와 우리 마을을 가로지르며 뒷산 쪽으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파고 있는 방공호로 뛰어가 웅크리고 앉아 소리가 지나가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땐 비행기에서 기총 쏘사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귀를 째는 듯 가까이서 들리고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울리는 대포탄 터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공포에 질리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3.355 만남에 인민군이 대전까지 내려왔다는 둥, 곧 옥천에 들어올 거라는 둥, 피난을 가야 한다는 둥 모두가 불안해했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피난 못다리를 쌓으라고 지시하고 날이 밝자 피난을 갔습니다.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소문에 큰형이 군대에 갔기에 서둘러 간 곳이 더욱 산골짜기인 먼 친척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그곳도 인근천이었습니다. 친척집 골방에 한 식구가 옹기종기 살면서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지내길 얼마나 됐을까. 다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에 두고 간 곡식들은 오간되었고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고생하고 며칠이 지나자 골목이 시끌시끌하며 요란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인민군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리끼리엔 작업복에 둥근 탄창에 달린 따발총을 메고 의기양양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밥 먹으면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고 큰 소리 내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공포의 날들이 이어지고 어느 날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6, 7세에서 12세 정도의 아이들을 집집마다 다니며 나라고 하여 한 곳에 모아놓고 김일성 장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장백산 줄기줄기 뻗어 있는 곳으로 시작되어 끝에는 김일성 장군 하며 끝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리 높여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동무동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공포의 날들이 지나가고 며칠이면 추석이라 추석 준비를 하고 추석 전날 추석 전날 저녁 빚은 송편을 시루했죠. 물에 솔잎을 씻을 때 골목이 갑작스레 시끄러워 나가보니 인민군 무리들이 쫓기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이어졌다 끊어지길 반복하며 밤새워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자 골목은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인민군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한 무리 군인 차들이 떼몰려와 우리 집 옆 초등학교에 머물었습니다. 까만 피부의 군인들이 진을 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필리핀 군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잡아 통돼지 바베큐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들 주위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던져주는 과자나 껌을 주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1951년 봄 군에 간 형의 전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육군 2사단 17년대 소속으로 강원도 고성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여름날 화장된 유골함을 면장님이 목에 걸고 도착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국립묘지에 묻힐 것을 아버지는 구태여 고향에 묻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고향에 묻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전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고 운동되는 민병대가 매일 목총을 들고 제식훈련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일단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농사도 짓고 시장도 가지만 모두가 불안불안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농사할 준비도 살아갈 준비도 분주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아버지는 형사소에 찾아가 술 한 잔 부어놓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가신 해까지 그리 했습니다. 그러자 1980년 제정댐이 완공돼 물이 차오르자 그 산소도 물에 잠기게 되자 나는 원호증에 얘기하여 대전 현충원으로 다시 이장했습니다. 나에게는 군에 가서 찍은 형이 철모 쓰고 총을 맨 살포시 미소 짓는 사진이 한 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몇 살 차이 나는 형님이세요? 15살 차이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뭐 형님이라기보다 뭐 아주 그 어른 같은 그런 저기셨겠네요. 아유, 정말. 정 선생님의 그 6.25와 관련돼 가지고 또 가족분 형님에 대한 그런 사연을 듣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국립서울현충원에 그
해설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한 몇 년. 근데 그 현충원에 가면 그 앞에 갈 때부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많은 죽음들을 볼 때 얼마나 먹먹해지고 진짜 이런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때 그 분들 중에 이제 가족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무명 용사탑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해외에서도 그 젊은 학도병들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해줬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한창 그 형님처럼 한창 그 청춘의 나이로 나라를 위해서 뭐 어쨌든 간에 부름을 받았건 자원을 했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군대에 가서 또 이렇게 몸을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 6월이면 엄청나게 거기 오시거든요. 그 전부터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봉사 차원에서도 가서 똑같이 그 꽃병에다가 헌화하는 꽃도 꽂아놓고 주변 묘역도 닦고 비석도 또 일일이 또 그 수건으로 갖다가 다 먼지도 닦아놓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저희 후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나 조금이라도 조금 감사한 마음을 표할까 하는 마음으로 묘역도 막 정리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안에 그 가족분들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라도 받을까봐 그 유품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비바람에 이게 쓰러졌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치우지 않아. 임의대로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족분들이 뭐 그거를 치우시든지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냥 거기다 깨끗이 잘 옆에다 한쪽에다 이렇게 치워두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나 그 안에 묘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어떻게 말을 할까 애국심이라는 게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뭐 정말 정치색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뭐 그렇죠. 빈부의 차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된 현재 조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모든 대통령이나 뭐 외국에 오시는 귀빈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우리나라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현재의 조국을 있게 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 존경의 표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는 제가 봉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가면은 이제 해설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건데 진짜로 말 그대로 애국심이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애국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어떤 신앙은 거기에 가가지고 위령의 날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무도 관련도 없지만 거기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추모해 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잘 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족분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계시다는 것 그거 알고서는 아이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또 그 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오늘 윤창숙 선생님께서는 어떤 탑의 내용을 오늘은요. 가져오셨나요? 우리나라를 조금 떠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의 탑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보면은 불교적인 탑도 있지만
그 힌두교라든지 뭐 다른 또 종교의 탑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불교적인 탑으로 국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나라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은빛 수다방으로 사진도 보내고 글을 보내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남아 탑. 잠시 한국의 탑을 뒤로 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탑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의 것과 어떻게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스리랑카, 대체적으로 불교 발생지인 인도와 지리적인 위치나 민족이 가까운 곳이다. 이 스리랑카는요,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 분리해 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세운 나라입니다. 불교 발생지인 이제 그러니까 인도하고 가까우니까 인도탑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일단 암시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앞에서 이제 제일 처음 제가 탑을 설명할 때 인도의 산치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은빛 수다방에 보면 산치탑 사진도 제가 보낸 게 있습니다. 산치탑과 비교해 보면 둥근 탑 몸체는 스리랑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지는 노반, 네모난 이제 노반이라는 거 얹어진 것도 인도하고 스리랑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인도의 그 탑은 일산, 양산이죠. 양산을 얹어 놓은 모양인데 스리랑카는 아주 긴 원추형, 여기 사진에 보면은 네, 아주 원추형으로 길다랗게 얹어진 것이 스리랑카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인도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스리랑카의 이런 모양의 탑을 종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스리랑카 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탑은 인도와는 다르게 하얀색을 칠했습니다. 근데 아마 왜 하얀색을 칠했는지,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 탑이 전부 하얀색을 칠한 건 아닌데 하얀색을 칠한 것은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깨끗함을 상징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에도 이 스리랑카 탑이 왜 흰색을 칠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참 이제 그 문화라는 게 항상 국가의 그 부와 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리랑카의 이 탑을 그 연구해 가지고 스리랑카 탑이라는 책을 그 한 권 낸 것이 아마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 사람인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책을 제 은사님이 갖고 계시던 거를 저를 주셨는데 그 귀한 책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술사 책을 이 옥쳐놓으면서 전부 다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글을 쓸 뻔했으면은 그런 책을 가지고 왔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네, 그렇다고 뭐 지금 그 도서관을 또 찾아갈 수도 없고, 네, 어쨌든 간에 스리랑카의 탑은 인도 탑하고 같지만은 흰색을 칠했다는 거, 그리고 그 탑 위에 원추형과 같이 길게 뻗은 이런 것을 세웠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다음 굉장히 커요, 탑이.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탑으로서 아누라다프라 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BC 161에서 137년에 세운 것으로 이 탑을 다고바라고도 부릅니다. 다고바라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스리랑카 말로 탑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리랑카에서 이 다고바라고 이제 부르는 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91m, 둘레가 290m면은요. 여러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100m 운동장 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290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태국이라고 부르는 타일랜드. 이들의 탑은 높고 크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의 탑들이 큰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탑을 세우고 주변에 여러 개의 탑을 세우는 게 특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탑을 중간에 세우고 주변에 탑을 세운 게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이제 관심을 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탑을 말씀드릴 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일랜드의 탑에서는 여러 가지 보석을 탑에다 새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게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식을 많이 하는 것과 또 타일랜드의 예수도인 아유타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여, 공주, 경주 이런 것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유타야가 옛 수도이고 또 수코타이라는 것도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콘캡 스타일이라는 그 탑이 세워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쓴 이유가 옥수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옥수수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역시 서양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콘캡 스타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그 수코타이라는 곳을 하루 종일 우리나라 덥다지만은 이 우리나라 더운 거는 말도 안 돼요. 엄청 더운 거를 요새는 아마 여기에 자전거도 있고 이렇게 주변을 돌 수 있는 교통수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오로지 걸어가지고 막 물집이 생긴 건 물론이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그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부부가 있어서 막 말은 안 통하지만 좀 태워달라는 신용을 했더니 타라고 해서 타는데 그때 그 소 달구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수코타이의 콘캡 스타일을 보기 위해 가지고 고생했던 것이 제 머리에 늘 남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모양의 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옥수수 탑이 왜 생겼는가? 이것은 과거에 그 태국이 주변 오늘날의 이제 그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의 민족이 크메르이기 때문에 크메르의 침략을 받는데 이 크메르가 굉장히 넓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크메르의 영향을 받은 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코타이 공원이라고 이들은 부르더라고요. 막 불상 탑 할 거 없이 엄청 많은 거를 거기 있는데 그게 다 원래 거기 있었던 것인지 어쩐지는 제가 물어볼 사람도 그때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모아다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캡 스타일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얀마는 탑을 아까 그 스리랑카는 흰색으로 칠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황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탑을 미얀마 말로 째띠라고 부르며 뾰족한 첨탑을 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스리랑카는 원추형과 같은 걸 위에 올렸는데 여기는 아주 뾰족하게 올리고 표면은 금으로 아주 장식을 해서 화려한 노란 금 모양의 그 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의 탑들은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미얀마의 탑으로는 쉐다곤 탑을 들 수 있다. 이 탑의 건축 시기는 6에서 10세기 사이라고 하는데 이 6에서 14이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에서 통일 신라를 거쳐서 고려 초기까지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탑을 세웠나 봐요. 그리고 14세기에 파손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말기쯤 됩니다. 다시 재건하였고 1768년에 지진으로 무너진 것을 또다시 복구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28일 날
7.7 규모의 강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무너졌고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상세한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탑의 높이는 112.7m의 높은 탑에다가 역시 중앙에 탑을 두고 중앙탑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둘레에 수십 개의 작은 탑이라 그러는데 이 탑을 저는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72개의 작은 탑이 둘레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동남아래도 색깔도 좀 다르고 모양도 좀 달라지고 장식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스리랑카식이 좀 더 길쭉해진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나라의 탑들 중에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한 탑들도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아주 독특한 탑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탑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남아시아지만은 네, 여기 있는 것이 스리랑카 탑. 이제 사진으로는 회색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흰색이고요. 여기 있는 게 옥수수 콘캡 스타일 탑이고, 그다음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얀마 여기 가운데 중앙탑이고 둘레 작은 탑들이 있는 게 72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으로 파괴된 이 쉐다곤 그 미얀마 탑을 보고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굉장히 많이 놀래서 글도 쓰고 노래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래 신청해서 그 옛날 우리 학생 때 많이 유행했던 가수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쉐다곤 탑을 미얀마에 있는 만달레이에 있는 탑을 노래한 것을 저는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윤창숙 선생님의 그 탑 이야기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탑 이야기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저러한 탑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이 아마 몰랐던 부분을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소쩍새 이야기입니다. 옛날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고운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기 부모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감자죽을 끓였어요. 아버님, 무릎이 쑤신다고 했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며느리의 손길은 늘 따뜻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진짜 효부야, 복받을 사람이야 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하늘이 무심하게도 큰 가뭄이 들었어요. 밭은 갈라지고 곡식은 타들어갔지요. 계집도 먹을 것이 바닥이 났어요. 그때도 며느리는 자기 입은 굶어도 시부모 밥상엔 마지막 남은 쌀을 올렸답니다. 밤이 깊어 배가 고파도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나뭇잎을 삶아드려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굶주림 속에서도 부모님만을 걱정하다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녀의 넋은 하늘로 올라가 작고 눈망울 고운 새가 되었다고 해요. 밤이면 산 너머 어딘가에서 그 새가 울어요.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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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 그릇만 줘. 밥 한 그릇만.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소쪽새가 또 우네. 그 며느리 아직도 시부모 걱정하며 저기 있구나. 지금도 불밤이나 여름밤 산 너머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우리 어머니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오릅니다. 이상인데요. 소쪽새는 슬픔을 안고 하늘을 나는 효도의 새라고 해요. 오늘 밤이라도 그 울음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사랑했던 누군가를 꼭 떠올려 주세요. 네. 실제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네. 그런 의미를 잘 담은 스토리였네요. 네네. 그런 소쪽새가 그렇게 네. 한다고 그래요. 아마 밥 좀 주고 배고픈 며느리 네. 효심에서 우러나는 또 자기는 배고파도 부모님께 밥 한 그릇 좀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울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래를 네. 조금은 다르지만 그 오빠 생각 있잖아요. 네. 듬뿍새 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고지우 PD님은 어떤 생각이 드는 월요일인가요? 오늘 그냥 좀 마음이 좀 처연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정하영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깊이 공감을 잘 못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경험 선생님이 보아왔던 그리고 겪었던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이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했을지를 네.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네.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나시면 그 서울에 있는 동작동, 네. 동작역에서 내리면 가깝거든요. 네. 거기 현충원을 한번 가셔가지고 특히나 비 오는 날 거기 현충원 거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네. 그 사계절 그 현충원 그 경내 둘레도 참 네. 고즈넉하니 사색하면서 걷기도 좋은 거리고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젊지만 이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삶 그다음에 나의 삶 네.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아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과서 밖에 그런 생각들을 네. 얻기에 참 좋은 그러한 곳인 것 같아요. 예. 그 6.25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그 뭐 저희가 어렸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이제 그 6.25에 참전한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항상 요 김천이 그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이제 서울에서부터 피난을 이제 오는데 저는 제 밑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그 동생을 업고 저는 걸어가는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사후퇴 때예요.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뭐 요새같이 이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큰 이불을 애가 손이불. 뒤집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불을 하나씩 이제 주고 이제 걸어서 이제 오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어디 잘 때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고 이러는데 마침 김천에 왔을 때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하니 무슨 관사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 머리에도 그 당시에 초가집이나 이런 집이 아니라 현관도 있고 그 복도도 있고 방이 여러 개였던 게 제 머리에 있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뭐 방마다 다 찼죠. 불도 안 뗀 냉방인데 전부 다 이제 쪼그리고 앉았는데 제가 원래 밥은 굶어도 잠은 좀 편안하게 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누워서 자겠다고 이제 막 울은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겠다고 울으니까 큰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럼 내 무릎에 누워라 그런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흑인 권총을 딱 빼들은 거예요. 저를 향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막 울다가 막
그 눈을 감고 이제 입만 쫙 벌리고 있는데 우리 그 큰어머니가 요새 말하면 좀 당찬 여자예요. 추우니까 막 찬바람이 그 일사후퇴 때니 얼마나 근데 그 얼마나 애가 추워. 더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추우니까 나가 막 이렇게 손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은 모르지만 그 표정으로 자기한테 지금 부정적인 표정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총을 그냥 이 겨누고 그냥 눈이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군인이 뭐라고 하니까 총을 내려놓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군인이 이제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울리지 마십시오. 이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애가 울면은 근데 그 바로 옆에 미군 막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이제 자기네도 잠을 못 자니까 조용히 해라 이러고 왔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그냥 시끄럽다고 막 나가라고 손짓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 애 울리지 말고 조용히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막 근데 사람이 죽을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영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없죠. 없는데 그 저기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보고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냥 그러네. 뭐만 하면 이제 날 보고 이제 막 고집 세고 뭐 어쩌고 너 때문에 죽었 그거를 일생 동안 듣고 살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놀라셨을 그 다음 거예요. 내가 크면서도 김천을 한번 가봐야지 어디쯤일까.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로는 기차역에서 멀지 않았대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겠죠. 근데 제 생각에도 그게 집이 참 좋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 아버지하고는 헤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 6.25 때 다 차출돼서 군대 저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런 은인을 이름을 알아뒀어야지 막 그랬다고 매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미국 사람이 커서 그런지 이 한국 그 젊은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흑인 보면 그러실 거예요. 충격이 있겠네. 예. 갑자기 어린애한테 예. 얼마나 또 크게 느껴졌겠어요. 작은 아이가 외국인들은 등치도 좋은데. 그리고 그때는 흑인이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나는 지금도 흑인 보면 무서워요. 그러셨겠네요. 어린애기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김천이 늘 머리에 남아 있어요.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안 가보실 거예요? 근데 가봐도 이제 물론 다 달라졌는데 뭐 역에서 가까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럼 김천역에서 가까운 무슨 관사나 뭐 이런 집이 뭐가 있었을까 그걸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까운데 무슨 관사가 있었나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진짜 선생님 명이 기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돌아가셔도 뭐 그럼 그때는 그 상황에서 뭐 쏴 죽였다고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도 그랬어요. 그 고마운 아마 예. 통역병쯤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 그렇죠? 시절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렇죠. 우리 친척 하나도 서울 용산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뭐 오직했겠어요. 예. 그걸로 그래도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미군이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헬프미라고 그러는 소리를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막 가서 싸매주고 이래서 그 미군이 미국을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가가지고 미국 가라 해서 미국 가서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 난 참 그래서 머리에 그 고마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남아있어요. 혹시 예. 옥천에 사셔가지고 이 옥천에 FM 방송을 들으시고 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꼬마가 지금 저렇게 컸을까? 네, 그러실지도 맞아요. 모르겠네요. 그런 도움을 주신 그 군대 갔던 분이 계시면은 만나 뵙고 싶네요. 진짜. 예. 예. 만약에 계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전해서 또 연락이 오시면 또 만나는 그런 귀한 말이에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예. 살아계신다고
해도 100살이 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네, 아무튼 돌아가셨더라도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아마 천당에 계실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 또 일이 있을 수 있었네요. 예, 오늘 은빛 수다방에는 다채로운 이야기로 또 우리가 가슴이 먹먹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은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되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 은빛 수다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신청곡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신청곡 네, 오빠 지금- 정하영 선생님. 네. 6.25 때 전사자가 군인 전사자 137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나이는 거의가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형도 21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형은 운이 좋아서 6월이 집으로 와서 참 국립묘지에 잠들었는데 맞아요. 어느 이름 모를 산하에서 죽어서 그냥 그 산하에 묻혀 있는 맞아요. 예. 군인들도 많죠. 수만 예, 명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나는 노래를 비목으로 맞아요. 하겠습니다. 예, 비목. 네. 예. 제가 하나를 그러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군 유해 발굴단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정하영 선생님도 한 80, 네, 그쯤 연세가 되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는 이렇게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면 잊혀지고 이러면 유해 발굴 사업을 해서 유해가 발굴된다 하더라도 그 가족분들의 그 유전자가 이렇게 채취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분들은 그 거기다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꼭 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향 군인회가 있거든요. 네. 재향 군인회가 주최돼서 6.25 6월 25일 날 6.25 기념식을 옥천 문화원에서 하는데 강남에서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6.25를 모른답니다. 모르죠. 네, 저는 몰라가지고 모르죠. 교과서에도 몇 줄만 이렇게 나오고 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여기 대표자가 하는 말이 나한테 6.25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우리 그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진짜 가슴 아팠습니다. 6.25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지나고 네, 그렇죠. 그냥 전쟁이 있었다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아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차도 뭐 북치민이 뭐 이런 거를 맞아요. 하고 예. 뭐 몇 줄밖에 안 나오는데 6.25에 대해서는 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를 그냥 잊혀져 가는 그런 역사로. 그리고 지금 또 휴전이지 지금 종전이 맞아요. 된게 지금 휴전 아니잖아요. 상태지 저희는. 또 언제 예. 또 저희가 겪을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6월 25일 날 9시부터 기념식을 하니까 문화원에 좀 가셔가지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네. 기념품도 주고 수건도 하나 준다고 그래요. 그러고 기념식이 끝나면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여기 밥도 주고. 여기 옥천동역 예식장 거기 식당에서 점심도 준다고 합니다. 와. 오죽하면은 얼마나 안 오면은 그렇게 하죠. 아니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불쑥 가기는 좀 아. 머쓱하니까 정하영 선생님 어디 입구에서 좀 기다려 서세요. 나는 그날 예. 수요일이라 예. 그날 서예하러 갑니다. 2층에 서예 교실에서 그럼 1층에 문에 좀 서 계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그럼- 선생님 만나서 예. 이렇게 같이 가야지. 예. 혼자 불쑥 그랬어요. 들어가기는 예. 좀 저기니까. 오시면은 예. 많이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가서 서예 교실 한국과 교실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그 여자분들도 많아요. 이 글쎄. 같이 내가 그분들 다 데리고 같이 갈 겁니다. 저희도 필히 가야 되겠네요. 네, 수요일 날 맞아요. 갑시다, 아침에 우리. 네, 9시 수요일 날 6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9시부터 하는데
10시에 와도 되고 11시에 와도 되니까 시간인 날 꼭 오셔서 왜 식을 하려면 9시부터 참석을 예, 하는 시간이 거 아닌가요? 있어야 되는데 식은 참석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인원수라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자리를 차지하는. 예. 그 기념 공연도 하고 난다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갑시다. 네, 같이 가야 되겠네요. 네. 의무감을 갖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저 몰랐는데 정 선생님 때문에 저도 그런 또 게 있는지 새로운 몰랐어요, 정보를 저도요.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사실 식사를 안 줘도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명석이고. 예.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잘 살게 됐어도 그 2차 대전 당시에 먹던 아주 그 맛없는 빵 그거를 꼭 먼저 먹고 맛있는 그 빵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기 잊지 위한. 않으려고.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참 슬프고 끔찍했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네, 네. 맞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정말 네. 사실 본 방송 못지않게 마무리 방송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잊지 말자 6.25라는 얘기를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6.25 대해서 글짓기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웅변대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웅변대회 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식은 꼭 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자꾸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때 이렇게 좀 시대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날까지 왔는데 또 어느 날은 또 다시 또 기억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또 애국심이 불붙어서 옛날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똘똘 뭉쳐져서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함께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다 같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하고 끝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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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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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예. 네.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휘날리는 천사의 발함 소리 없이 나리는 이 슬퍼 차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그에 길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총소리를 자장가사 꿈길 속에 달려가는 내 고향 내 집에는 천만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기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쓰러안고 싶어서 곡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이 들판에 용사들의 너처럼 오나의 전우연 오나의 전우연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오나의 전우연
화신으로 산화한 전우여 너를 위해 꽃을 피고 먼 훗날 이 땅에 동성이 멈추면 이 꽃을 바치리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사랑하는 누이 오빠여 남북의 우누이여 울부짖어 얼싸는 핏줄이여 내 형제여 그 슬픔 그 환희를 회오리치는 그 원한을